네, 안녕하세요. 양천시민사회연대 정책위원회와 양천구 구의정 참여단이 함께 준비한 2020년 구의정 모니터링 보고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시기에 어렵사리 행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만나뵐 수 있어 영광입니다. 양천구의정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나누게 되어 뜻깊고 무척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온라인 행사 진행에 관해 서울시의 질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 지침에 준수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공유해드린 내용은 링크를 통해 보고회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서 저희 보고회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나 의견 역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회가 진행되는 동안 공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회는 이번 달 말로 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양천구 시민협력 플랫폼에서 후원받아 진행됨을 밝힙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하고 민주신의 역량이 키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천구와 양천구의 애씀과 노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이러한 자리도 그러한 우리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5월 출범한 양천지역마을 사회적 경제 그리고 복지 분야의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양천시민사회연대 정책위원회에서는 양천구 예결산 성과지표를 분석한 모니터링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구의정 참여단은 양천구 조례제정과 조례 실행률에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보고회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이 현재 스튜디오와 온라인 줌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 분씩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양천시민사회연대 양천시민사회연대 운영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구의정 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계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양천구의 정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악구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 연합조직인 관악공동행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곽충군입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용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모니터링 보고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편의 보고서를 각각 15분씩 이어서 발표한 후에 세 분의 토론자분께서 두 편의 보고서를 토대로 의견이나 질문 역시 차례로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한 분당 7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예정이며 이때 댓글로 올려주신 의견 또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양천시민사회연대 정책위원회에서 준비한 모니터링 결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천시민사회연대 정책위원회를 대표해서 그 모니터링 결과를 오늘 대표해서 발표하게 된 이진영입니다. 네, 양천시민사회연대 정책위원회에서는요, 오늘 양천구 예결산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모니터링을 한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양천구에서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요, 행정안전국의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제 링크를 공유하면서 그 링크를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 같이 공유했거든요. 네, 그거를 누르시면 이 보고서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성과지표를 분석하고 그리고 또 왜 양천시민사회연대는 성과지표를 분석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가며에 좀 담은 내용인데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2020년 양천구 지방재정 공시 자료를 보면 성과계획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목표 수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그것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양천구 행정에서도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그것을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거의 목표 수준을 이렇게
설정해놓고 이제 예산을 잘 쓰려고 구정을 함정 운영하려고 이렇게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그거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양천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천구는 2016년부터 이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이제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성과지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럼 왜 양천 시민사회연대는 성과지표를 분석하게 되었나? 그리고 또 왜 행정안전국 예결산을 살펴보게 되었나? 좀 다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양천 시민사회연대는 올해 5월 말에 양천 지역의 마을 사회적 경제 복지의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시민사회가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네, 여기에서 양천 시민사회연대는 무엇보다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시민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만들었기도 하지만 또 하나 좀 중요한 목표를 삼고 있는 게 양천구의 민간 협치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부심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좀 가지고 출범을 한 네트워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천구의 다른 어떤 국 예산보다도 민간 협치 사업, 민간 협치 예산, 민간 협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행정안전국이기 때문에 행정안전국, 올해는 첫 해 시도하는 이런 모니터링 보고에 행정안전국의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자료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좀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모니터링 보고서를 모니터링 보고를 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본격적으로 행정안전국의 2020년 예산, 2019년 결산 자료에서 나타난 성과지표에 대한 모니터링한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자료집 2페이지고요. 지금 PT 자료를 제가 마련을 했는데 PT 자료를 여러분들은 같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제목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을 마련해 놓고, 모든 자치구가 비전을 세우고, 비전 밑에, 각각의 전략 목표를 세우고, 전략 목표 아래에 정책사업 목표를 또 설정을 하고, 그거에 맞게 단위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단위사업이 정책사업 목표와 잘 맞춰서 가고 있는지를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제가 지금 PT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료집으로는 2페이지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2페이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천구는 소통, 공감, 참여로 다 같이 행복한 양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그 아래에 각 국별로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국의 전략 목표는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통한 구민 중심의 행정문화 구현 및 예방과 점검을 통한 안전한 양천을 구현하겠다는 전략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 목표 아래 총 11개의 정책 사업 목표를 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 정책 사업 목표 아래는 이 정책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33가지의 단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3가지의 단위 사업이 11개의 정책 사업 목표를 이루게 맞게 잘 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29가지 성과지표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이제 자료집 3페이지부터 보면 제가 이제 과별로 행정안전국에는 총무과, 주민협치과, 교육지원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건과 총 6개의 과가 행정안전국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이 6개의 과가 11개 정책사업 목표를 33개 단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그 마련해 놓은 성과지표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자료집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제가 이제 표로 좀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과별로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단위사업과 그 성과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이제 행안부에서 마련한 PT 자료 4페이지인데요. 행안부에서는 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그 지표를 좀 구분하고 이 지표의 성격이나 지표가 해낼 수 있는 그 특성을 좀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자료집 6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의 자료인데요. 지표를 크게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 구분을 하고 그 각각의 지표의 개념과 그 각각의 지표가 가진 특성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안전부는 위에 3가지 지표, 총 4가지지만 위에
세 가지 지표도 이제 마련할 수 있지만 결과 지표에 관한 사업이 특정한 사업을 하면은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할 수 있는 결과 지표를 이제 많이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지표별 특성을 가지고 저희 그 행정안전국의 지표들 29가지 지표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해봤는데 이 표가 지금 자료집에 빠지고 PT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행안부에서 마련한 그 지표별 분류에 따라서 29가지 지표, 행정안전국의 29가지 지표를 분석해 봤을 때, 분류해 봤을 때 압도적으로 산출 지표의 개수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을 투입한 결과가 나오는 이제 산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을 지표로 설정한 산출 지표의 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지표, 투입 지표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쉽게도 이제 결과 지표를, 그러니까 투입 대비 어떤 효과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결과 지표의 양은 좀 발견할 수가 없어서 이건 약간 구분해보는 사람의 시선이 좀 들어가기도 한 걸기도 할 텐데요. 그러니까 투입 지표를 좀 발견하기는 어려웠던 점이 좀 아쉬웠던 것으로 전체적인 지표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각 지표와 단위 사업과 정책 목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텐데요. 2019년 결산 자료와 2020년 예산 자료에서의 성과 지표의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2019년에 미달성한 지표가 2020년에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았을 때 2019년에 그러니까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100%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가 9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9개 지표를 2020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좀 살펴봤을 때 좀 이런 부분은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요. 자료집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행복도시 양천을 위한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이라는 정책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평가하는 성과지표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거, 주민과 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인원수가 있었는데요. 2019년 결산에는 약 3% 정도 모자란, 거의 도달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달성 지표이긴 했었는데요. 34,930명이었는데 이게 미달성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 자료에서는 또 이 미달성한 지표보다 조금 더 낮게 3,300명 정도로 예산에서 그 성과지표의 도달률을 잡아놓은 걸 보면서 사실은 이게 행정안전국의 정책 목표가 안전한 양천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이 기반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대상 교육을 많이 실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재난의 이제 일상을 경험하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난 시스템에 안전한 것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이것은 지표가 계속 상향돼야 될 것이 축소되어야 할 지표는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초과 달성한 지표가 어떻게 2020년에 반영이 됐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자료집 8페이지에 보시면은 2019년 결산의 지표에서 그러니까 100% 이상 초과 달성한 지표들이 2020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이 참여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주민 사업 제한 건수를 이제 성과 지표로 보는 이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2019년에 결산에서 초과로 이제 달성한 건데, 그 초과 달성한 분을 좀 상향 조정하지 않고 전년의 기준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양천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치 양천을 구현하겠다고 많은 제도와 구조와 주민들과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주민 제한 사업의 건수로 이렇게 계속 지표화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도 좀 계속 매년 상향 조정되면 양천구가 비전이나 목표로 하고 있는 협치 양천에 관한 이런 그 행정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정책상 목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지표인데요. 2019년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과 우리 동네 주무관 현장 방문과 같이 직접 발굴하고 방문하고 지원하겠다는 사업이 전부 다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주무관 현장 방문 같은 것은 거의 200%가 넘게 초과 달성한 지표인데 이게 2020년 예산의 지표를 보면은요. 대신 그래서 방문하겠다고 하는 지표는 200%보다 더 상향해서 지표를 설정했지만 실제로 발굴하고 지원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건수는 초과 달성했지만 그 전년도 기준과 똑같이 또 지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게 방문했다고 모두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주무관들이 이렇게 많이 현장 방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원되고 발굴될 수 있는 예산까지 같이 늘어서 이것이 성과 지표로 좀 잡히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네. 그 독서문화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요. 독서문화 활성화 지표가 2019년에는 290 거의 300%에 달하는 성과를 달성을 했는데요. 2020년 예산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9,000명으로 거의 한 이게 몇 프로인가요? 성과 달성한 숫자보다 한 50%도 낮게, 그러니까 예산의 성과 지표가 굉장히 낮게 잡혀 있는데, 사실 이런 제가 이제 양천구가 2019년까지 1동 1도서관 사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년 동안 한동 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2020년부터는 이제 1동 1도서관 사업을 좀 정리를 하고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표를 독서문화 활성화의 지표를 이 지표 그러니까 지표를 파악하는데 도서관 이용률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좀 과연 맞는가라는 지표의 타당성을 좀 두더라도 독서문화 활성화의 지표를 좀 하향 조정한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이전에 이제 1동 1도서관을 지었다면 이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표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그거에 대한 지표가 상향 조정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2019년에 굉장히 초과 달성한 지표를 전년도 기준과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거에 대한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 지표의 조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2019년 결산 자료에 보면은 청소년 독서문화 진흥은 독서실 이용률로 금고협력 사업 도서관 활성화는 신간도서 증가로 이렇게 성과 지표를 잡겠다고 했었던 설정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한 개 단위 사업을 한 개의 정책 목표로 평가하겠다는 그런 좀 약간 지점이 있었는데 2020년에는 다행히 이것을 전부 다 독서문화 활성화 지표 안에 집어넣고 성과도 독서문화 활성화로 이렇게 그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걸로 해서 지표 정리가 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3분이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앞에서 너무 심해. 네. 이게 어렵네요. 네. 그리고 또 유연한 조직 관리와 유기적인 대외 교류 추진이라고 하는 그 정책 목표가 있는데 분명히 단위 사업에도 이것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9년이나 2020년에 모두 이 유연한 대외 협력에 관한 성과 지표가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도 잡았고 단위 사업도 있는데 이것을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없다는 건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목표와 단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성과 지표화되지 않은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행정안전국 전체 양천구 예산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2020년, 2019년 행정안전국의 예산을 살펴보면서 정책사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인사평가에서 시스템 평가를 위한 지표로 좀 변해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요. 이것은 이게 사실 이게 인사평가라는 말로 정리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표들이 굉장히
사람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휴양소 이용 직원 수나 그 공무원들의 교육 이수율, 연간 친절 공무원 선별 등과 같이 이렇게 공무원 개인의 어떤 행위를 평가하는 지표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 양천구가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그 공공기관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맞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네, 사람을 평가하는 지표보다 조직이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지표로 좀 만들어내는 지표가 좀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과 지표를 하다 보면 지표는 수치화돼야 되다 보니까 사람 명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을 지표하는 것보다 조직이나 조직이 한 노력을 지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도 결과 중심의 지표로 많이 이렇게 좀 되길 바란다라고 말을 하고 있듯이, 실제로 투입한 진행 과정이나 투입한 결과물만 가지고, 그러니까 투입하면 나타나는 결과물만 가지고 지표를 잡기보다 그 결과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을 지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양천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방범 CCTV를 설치해서 양천구 범죄 없는 안전한 양천구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정책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을 성과 지표하는 게 이제 CCTV 설치 개수예요. 이건 진행하면 나타나는 결과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그래서 이 CCTV를 설치한 이후에 그곳이 얼마나 안전해지고 얼마나 범죄율이 낮아지는, 예를 들면 그렇게 그 효과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면 조금 더 그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진행해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더 성과 지표로 파악하고 더 나은 예산과 더 나은 사업과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앞으로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개인 중심에서 조직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두 번째 산출 중심에서 이제 결과, 효과, 예산 대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민협치, 민간협치, 주민자치, 이 사업은 양천구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정확히 진행을 하고 성과평가를 지표를 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고 지역민주주의의 가치를 담은 지표로 변화해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이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행정안전국에서는 주민이 함께하는 행정, 민간 협치를 통한 주민자치의 실현, 주민자치 사업, 주민지원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과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등 이렇게 주민이 참여하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는지, 이 궤도에 오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 주민자치회관 이용률, 얼마나 많은 주민이 자치회관을 방문했는가로만 지표를 하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참여사업, 민간협치사업, 주민자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구라면 이것의 성과지표 역시 주민의 참여를 넘어서서 주민의 권한과 권리가 많이 보장될 수 있는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그것을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양천시민사회대 정책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2019년 결산 행정안전국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의 사업들과 목표, 정책 목표와 지표를 다 같이 분석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국은 주민자치, 주민협치, 어쨌든 기존의 관중심의 행정의 패러다임이 점점 협치, 자치의 흐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국입니다. 그랬을 때 이 행정안전국의
포함된 모든 과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협치 사업이나 자치 사업이나 주민 참여 사업에 같은 경우 그 정책 목표를 세우고 지표를 마련하는 것은 구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많은 주민들이 있고 그 사업에 함께 했던 많은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민들과 그러니까 실행 단위에서만 주민들과 뭔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와 더불어서 마지막에 정책 사업 목표를 정하고 성과 지표를 마련하는 것도 공론장을 통해서 민과 관이 함께 마련해보는 어떤 이런 기회를 앞으로 마련해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안을 좀 양천구 행정안전국에 좀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천구 예결산 정책 목표에 대한 성과 지표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0분 넘게 발제해 주셨는데 다음 발제와 다음 토론해 주실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례 제정 및 조례 실행 현행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발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조례 제정 및 조례 실행 현황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는 양천구 구의정 참여단이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우리 그 양천구 구의정 참여단은 양천구 각 사회단체 소속 7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 2020년 하반기부터는 그 주로 이제 구에서 발의하는 조례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해 보는 그 학습과 토론 이런 것들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8대 양천구 구의원 상반기 활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구에서 제정한 조례들이 실제로 구정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두 번째로 간단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8대 양천구 의회 의원 상반기 활동 통계를 저희들은 이제 의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내 가지고요. 5대, 6대, 7대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발표를 들으면서 페이지 16페이지를 표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2년간 질의와 질문은 많이 줄어들었고 입법 활동은 매우 활발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구의 의정 활동 핵심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자료가 구정 질의와 본회의 5분 발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정 질의는 구청장 및 기관장에게 직접 묻고 그 자리에서 대답을 듣는 일문일답식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회 대정부 질의와 같은 것으로 지방의회 권한 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은 회기 중에 사전에 안건 상정이 없더라도 긴급하게 다루거나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사안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를 보면은 지난 2년간 상반기에만 그 양천구의 구정 질의는 8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뭐 2배를 하더라도 16건이라고 예상되고요. 참여 의원 수도 4명으로 돼 있으며 총 의원 18명 중 14명은 아직까지 구정 질의가 전혀 없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대에는 30건, 6대에는 69건, 5대에는 108건, 오히려 과거에 훨씬 더 많았고 점점 형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제 토론 시간에 이제 현재 참여하고 계신 구의원님께도 왜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지 효율성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렇다면 이 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권한인데 그런 대안들을 한번 같이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5분 발언은 그 8대 전반기에는 2년 동안 18건이고 12명이 참여했고 7대는 27건, 6대 9건 5분 발언은 오히려 조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의원의 핵심적 기능과 역할인 조례 입법 활동은 어땠는가? 핵심 저희가 뭐 파악해볼 부분인데요. 지난 2년간 8대 양천구 조례는 81건으로 뭐 인당하면은 약 4.5건입니다. 7대 74건, 6대 64건, 5대 50건과 비교하여 무려 뭐 2배, 3배 내지 거의 왕성한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이제 구정 참여단에서 분석해 봤을 때 구의 홈페이지에는 조례 입법 과정에서 주민 토론회 개최 여부도 알 수 없었고
조례 개정 이후 실행 여부 역시 그 홈페이지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보 공개 청구나 직접 그 발의를 한 의원들이나 구청에 질문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 또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건의 결의안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의회 전체의 뜻을 표명하는 것으로 집행부 견제와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인데 그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그 이러한 조례 왕성 활동을 한 그 조례들이 구정에서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그 정참여단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발표 자료 페이지 20에서 21페이지에 그 좀 글씨가 좀 작지만 참고해 주시면 여기가 이제 의안명 발의 조례 의안명 발의 의원 추진부서 제한 이유를 요약해서 그 만들어 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25개 조례에 대해 추진 부서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개별적으로 사업 추진 결과와 성과, 예산 집행 내역과 만약에 미추진되고 있다면 그 사유가 뭔지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는데요. 법적 기한 2주 내에 답변이 오긴 했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답변이 왔고 주로 이제 아까 앞에서도 발표했지만 결과를 숫자 위주로 표시를 했고 주로 이제 예산 정도 그 반영된 실행한 내용을 했고 미추진 사유 부분에서는 거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예. 예, 정보 공개 청구 결과는 그 표 19페이지에 보겠습니다. 25개 저희가 이제 공개 청구한 것을 간략하게 실행 예산 뭐 의안명 이렇게 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봤는데 참고를 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조례 25개 조례 중 3개는 답변하지 않거나 이관 중이고 22개 조례 중 3개를 제한한 19개 목적 사업은 착착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나머지 3개도 21년도에 실행할 예정이고 특별한 것은 뭐 그 남북교류 협력이라는 사업은 앞으로 이제 남북미 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을까 생각해서 이후에도 추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발의되고 한 것은 거의 구정에 실현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19페이지에 이제 25개 오안 중에서 한 3-4개만 저희가 그 참고로 한번 그 이야기를 보고를 한번 드리게 보겠습니다. 의안번호 쪽에 82286번인데요. 양천구의 의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의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정택진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저희 이게 시민사회단체에서 구의정 모니터단이 있지만 의회 내에서 어떻게 보면 셀프 모니터단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의원 18명이 2명 추천을 해서 그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 이 결과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정보 공개 청구서를 받아봐야겠지만 예산 집행 현황으로 놓고 보면 2019년도에는 교육 간담회 의견 제출 채택으로 500만 원을 다 실행이 됐지만 2020년에는 90만 원 수준이에요.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지만 뭐 실적이 미비하지 않는가 예산으로만 평가되고 이후에 이제 저희 구정 참여단이 외부 기관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겁니다. 뭐 모니터의 어떤 객관성이나 자율성, 독립성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서 이 조례도 추후에 좀 더 분석을 해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희 구정 참여단도 실력도 높여야 되겠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8230구에 8231에 그 오늘 참여하신 정순희 의원님께서 그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2019년에 해서 상담하고 이주 건수가 나왔고 예산은 뭐 2천만 원 정도 추진이 됐는데 그 좀 이따 토론에서도 이제 의원님께서 구 의원님께서 이제 조례를 발의하면은 이후에 이제 추진 내역이나 실적이나 이런 거에서 끊임없이 구정 그 주무관 추진 사업체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피드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2329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실행이 됐더라고요. 1억 8,200만 원. 요즘 지역 돌봄이 사회적 그 어떤 중요한 그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예산 부분도 좀 더 면밀히 그 평가를 해서
확대하는 식으로 우리가 제한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82390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거 7,100만 원 정도 소요했는데 뭐 발굴이라는 게 찾아냈다는 거죠. 프로그램 건수, 복귀 진입 건수에서 상당히 그 뭐 잘한 그 하나의 실천 사항 뭐 사업이지 않는가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그 다양한 조례를 그 발의해 주시고 실행해 주신 그 각 추진 부서 담당자 분들과 또한 이런 그 사업할 때 주민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또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발의되고 제정된 조례가 그 조례 제안 이후에 합당한 사업 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추진 일정과 예산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잘 부합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좀 더 세밀한 어떤 저희 구정 참여단의 모니터링 지표를 마련하여서 계속해서 그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올해 12월 그 지난번에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정 사항이 주민조례 발안제도 강화, 주민감사 청구권 확대 등 그 주민정책 참여권을 높이고 직접 그 발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상식적인 시민의 눈으로 양천구 행정의 주민 참여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 그리고 책임성을 높이는데 양천구 의회와 양천구가 한 발 더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그 양천구 구정 참여단도 어떻게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하지만 그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의정 모니터의 어떤 그 내용과 방법, 결과를 시민과 이제 공유하고 함께 이제 구의정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내년엔 좀 더 노력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그 모니터링을 넘어서 평가하고 제안하는 그런 그 구의정 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구의원 상반기 활동과 그리고 핵심 사업에 대해서 깊이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론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7분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부터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일단 먼저 우리 이진영 선생님께서 일단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예결산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모니터링은 그러니까 우리 성과팀이 하나 있죠. 양천구에 성과관리팀이 있고 그다음에 요 자료는 저희가 저 또한 2020년도에 결산 보고서가 있어요. 결산 보고서 관련해서 2019년도에 결산 관련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됐는지를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을 보면 2019년도 결산은 결국 2019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자료 청구할 때 최근 3년간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결산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그럼 2019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짰는가? 거기에 대비해서 결산이 이러하고 어떤 것이 불용돼 있고 미흡했고 성과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 예산 대비해서 이제 실제 지출한 거.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에 대한 성과지표가 너무 미흡하다. 일단 저도 계속 지적했던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 사업이나 성과지표가 행안부에서 나옵니다. 자치구의 자체적인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공무원들이 얘기하기 저희가 뭐 이렇게 그냥 위에 나오는 지표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미흡할 수밖에 없었고 현장을 반영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지표가 대부분 다 정량 평가입니다. 투입 대비
투입 대비 얼마만큼 산출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성과에는 뭐 효과와 효율성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정량 평가도 있지만 정성 평가가 있거든요. 이 공무원들의 어떤 피드백, 그다음에 주민들의 만족도, 이거에 대비한 어떤 주관적인 실제 현장의 목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게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 이진영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시스템에 이런 정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배제돼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다음 연도의 예산을, 그러니까 2019년도 결산 대비해서 예산을 짤 때 이거에 대한 피드백, 성과 대비 얼마만큼 달성했냐에 따라서 잘했으면 그만큼 더 높이고 못했으면 깎고 아니면 불용되거나 미흡한 부분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다음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19년도에 우리 혁신도시팀이 있어요. 뭐 도시재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사업으로 구현하겠다고 혁신도시 기획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실제 2019년도 예산에서 별로 사업비가 없는데 용역보고서가 다 통째로 의회에서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에서 사업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는 거의 사업이 뭐 50%도 안 되고 달성률이 거의 제로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따져야 되느냐? 그건 자승자박이라는 거죠. 의회에서 다 삭감해놓고 무슨 사업을 하냐라는 거죠. 이런 지표를 봤을 때 결국은 2019년도 예산이 어떠했는데 결국 결과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런 양천구의 정책 사업의 성과 관리는 결국 구정과 의회가 같이 정말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정책 사업이 결국 국가적인 사업이고 단순히 구청장의 공약이라든가 개인의 선심성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인지가 같이 공유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뭐 집권 여당은 아무래도 지키려고 하고 정책 사업이다라고 하고 실제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다라고 얘기하는 뭐 스마트 시티라든가 혁신도시, 도시 재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뭐 예산 낭비다. 그거는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국가적인 이런 고민들이 함께 여야가 같이 나누지 않으면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가장 많이 밀고 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용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게 같은 집권 여당이고 열심히 힘주어서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가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데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저 또한 이제 강력하게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이 결국은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지표의 세 가지 측면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예산에 대해서 그것이 집중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리고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피드백, 환류 시스템들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사실은 이것이 이제 중앙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대부분 지표와 지침이 내려오다 보면 기초단체의 자치구가 이것을 재량껏 한다거나 뭔가 평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서 좀 아쉬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지표나 이 기준점이 되게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목표를 대부분 초과 달성해요. 아니 그 목표를 어떻게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 현장이라든가 그 사업 단위마다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아니 뭐 실제 현장에서도 늘 그 정도는 일상 다반사로 하고 있는 그걸 기준을 목표를 잡는다? 이건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성과 관리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좀 될 것 같고 앞서 우리 또 의회 모니터링 또 이제 네네 뭐 모니터도 해야 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결과 중심에서 뭐 범죄 예방이라든가 CCTV를 이렇게 설치하면 건수로만 한다.
라고 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그다음에 참여도 이것이 어떻게 피드백이 돼가지고 반영이 됐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범죄 없는 마을 세프테드 사업에 대해서 CCTV가 설치하기 전에 있어서의 민원 건수, 112 신고 건수, 범죄 신고 건수 대비해서 사실은 민원이라든가 112 신고라든가 주정차 위반, 무단 투기 부분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사실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반영됐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좀 안 나타난 것 같은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이런 성과 지표나 이런 관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시민단체라든가 의회라든가 구정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는 자치구만의 성과 관리라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시점에 좀 나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례 제정 및 조례와 관련한 현황 모니터링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대부분이 조례가 사실은 많이 남발되고 있다. 실행력 없이.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제 법이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나 현실에서 적용되는 부분들이 적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법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행정 발의가 더 많잖아요. 의원 발의보다. 당연히 집행부에서 사업이라든가 정책 사업에 반영되는 조례가 훨씬 더 많고 그에 대비해서 뭐 사업이라든가 정책 사업들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부분에서 실제 집행되는 예산이나 사업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행부나 충분히 의논해서 행정에서 발의하지 않고 보통 의원들한테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는 조례는 그거에 따른 예산이나 집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노동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7대 때 이게 부결됐기 때문에 제가 받은 거고 제가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준비 정도가 많고 예산이 큽니다. 근데 그렇지만 의원이 뭐 자발적으로 다른 자치구 비교해서 조례들을 그냥 새롭게 내면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예산이나 집행 사업들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하고 그다음에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도 의원 간의 협치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동네 키움센터 그다음에 돌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지원과나 집행부와의 관계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높을 수밖에 없고 집행부가 예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그거의 현실적을 반영해서 했던 저 같은 경우 주거복지 지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거복지 분과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제가 공청회를 통해서 아래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발의했던 부분들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활동이 집행부의 견제 감시라고 하면 성과 관리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같이 피드백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정 활동으로 조례의 재개정이 의원 활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의 욕구와 그 다음에 정책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는 입법 노력 그리고 집행부와의 어떤 협치 이런 분들이 하다 보면 좀 더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좀 발언 시간이 길어져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양천구에서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구정질문이 이렇게 턱없이 적을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도 지난 2년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건 처리를 먼저 해요. 그리고 구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도 이게 5분 발언 그리고 저희가 지난 2년간 여야가 계속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정쟁에 휩싸이다 보니까 사실 의회 내에서 여야 간의 싸움이 되지 집행부의 견제 감시 역할들이 적다라는 게 사실은 저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집행부의 견제 감시가 구정질문보다는 업무보고 형태로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타 자치구는 업무보고를 연간 2회 4회로 적은데 저희는 거의 2달에 한 번, 6번씩 해서 끊임없이 각 상임위에서 행정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질의하고 뭐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는 본회의에서의 구정 질문이 가장 파급력도 크고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인사권자와 집행행위의 최고 결정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저 또한 이 양천구의 구정 질문이 적은 거에 대해서 좀 더 분발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이 업무상의 업무보고로 뭐 국가장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 또한 제가 이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오면서
업무 보고는 최대한 좀 간편화하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보고는 줄이되 실제 이거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고 집행권자인 구청장에 대한 책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정 질문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양천구 의회도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하고 우리 시민단체와 그리고 우리 행정과 열심히 협업하고 협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정으로 시간을 초과해 주셨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답변이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예결산 정책 목표에 대한 부분들은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분발하겠다. 정량 평가로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로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제 발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구정 발의할 때 좀 분발하겠다라는 부분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 공동 행동 책임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곽충근 선생님께서 발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관악 공동행동의 곽충근입니다. 발제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먼저 큰일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위치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구정과 의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건 아니지만은 관심 있는 분야를 특정을 해서 살펴보고 그 살펴본 결과를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이런 자리까지 마련한 거는 굉장히 큰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행위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신의 바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과 구정을 또 지켜봐야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는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표의 실패라고. 우리나라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는데요.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해놨는데 그 선출된 대표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고 주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현상, 이런 거를 이제 보통 대표의 실패라고 하는데, 한편에서 보면은 그건 대표의 실패이기도 하고 주민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선출해 놓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주어 놓고 그 다음에는 관심을 안 갖는 거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극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인과 대리인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은 난데 대리인한테 일을 시켜놓고 주인이 그 대리인의 활동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건 아주 이제 언어를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그런 현상들을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양천구에서 양천 시민사회연대라든지 아니면 의정참여단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는 주민의 실패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로소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이거를 요즘에는 뭐 협치, 주민 참여 행정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민 입장에서는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당사자 입장에서 그 의원이나 구청의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행위인 거죠.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굉장히 분위기가 감시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꺼려하고 자료를 요청해도 잘 안 주고, 의원들도 이런 구의정을 평가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주민들이 행사하지 않았던 본연의 권리를 행사하는 측면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도 협치, 주민 그냥 어떤 행정 행위에 주민이 참여하는 거를 넘어서서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으로 이런 행위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과지표 분석과 관련돼서 예산 분석 작업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일단 뭐 저희 관악구에서도 이런 거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산하면 떠오르는 방대한 숫자로 적혀 있는 책, 그리고 그것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는지를 봐야 하는 그 수고, 그리고 그게 뭐 단년도의 예산뿐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5개년 계획까지 살펴봐야 하는 어려움,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예산 계획
결산, 차년도 예산계 이걸 다 봐야 되잖아요. 쉬운 작업이 아닌데 그거를 일부나마 이렇게 바라보셨다라는 게 큰 걸음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발표문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성과 지표가 지나치게 양적 지표 위주로 편성됐다라는 근본적인 한계는 양천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행안부의 지침을 근거로 해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성과 지표를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개혁 개선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거는 뭐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재정법 39조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각 자치구별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형태가 일정한 예산을 설정해 놓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주민참여 예산의 방식으로 획일화시켜 놓고 있어요. 근데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의회로 집행부에서 의회로 예산안을 보낼 때 주민 의견서를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행안부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는 거 그게 주민 의견서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오늘 나왔던 이 발제 자료에 성과지표와 관련된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예산과 관련된 의견들이잖아요. 이런 게 주민 의견서로 첨부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예전부터 해봤어요. 이게 양천구에서 아마 먼저 시작을 하면은 다른 자치구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두 번째 의정평가 부분인데 의정 모니터링 이제 2018년도에 양천구도 의정 모니터링과 관련된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조금 더 객관적인 위치에서 의정 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역시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껄끄러운 행위이죠. 껄끄럽다라는 게 그냥 내가 나를 주민의 대표로 뽑아놓고서 왜 나의 활동을 감시 견제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의원님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그런 인식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주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정을 모니터링한다라는 거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 크게 뭐 지방 의원들의 역할을 그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 그리고 입법, 의결, 그리고 감시견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조례를 분석한 거는 입법 기능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신 거고 뭐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살펴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례를 분석을 할 때 조례 내용이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서 실제 어떤 활동들이 집행되고 있는지까지 나아간 거는 굉장히 진일보한 측면이에요. 그 집행부에서 자료 잘 안 주거든요. 정보공개 청구를 해더라도 좀 껄끄러운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하는데 이번에 그 양천구에서 한 내용을 보니까 그 답변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양천구청하고 관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조례 분석이라든지 어떤 조례 모니터링에서 조금 더 나아갔다라는 평가를 좀 드리고요. 다만 이후에 양천구 의정 참여단한테 좀 기대하거나 요청하는 바는 앞서 말씀드린 기초의회가 가지고 있는 4가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까지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평가 지표하고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에서 성과 지표가 중요하듯이 의정과 관련돼서 어떤 걸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건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이러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겠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의 지표가 돼요. 의정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가 지표지만은 평가를 당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자기 의정 활동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가지고 제대로 분석을 했다 하면은 이후에 의원님들은 그 자신이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평가 지표를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평가 결과의 활용인 거죠. 이 조례 개정 수, 조례의 내용, 조례의 집행률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행위 자체는 그 의원, 그 기초의회의 의정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못 됐는지를 주민들한테 알리는 행위거든요. 주민들이 알아야지 다음 선거 때 그 정보가 올바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보다 많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릴지, 이것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이후에 의정 평가 하실 때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천구에서 양천시민사회연대하고 의정참여단이 이런 활동을 시작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큰 박수와 격려와 지지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그 줌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양천구 기획예산과의 팀장님께서 자리해주고 계시는데요.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분에서 10분 사이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시기에 맞춰서 수립을 년 대비 목표치를 하향하여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천구에서는 성과 목표를 수립할 때 다음 연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예측하고 지난 연도 사업 분석을 통해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지표의 정책 목표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작성 기준에 따르면 정책 사업별로 설정하는 성과 지표를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당 설정 가능한 성과 지표의 수가 제한되는 점과 정책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량화되고 또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되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한된 성과 지표로 정책 목표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서의 정책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성과 지표의 개발이나 또는 목표치의 정량화를 위한 적정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앞서 언급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성과 계획 수립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를 하고 있으며 추후에 행안부에서 개선된 지침이 내려오면 더 보완되어 완성도 있는 성과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성과 계획서는 2016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개선하고 또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와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의 또 성과 계획서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의견을 주신 양천구에 감사를 드리며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총 30분의 발제와 그리고 토론자의 30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그 토론을 더 이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댓글을 통해서 올라온 의견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 아직 그 의견이 아직 토론되지 않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조례 입법 과정에서 주민 토론회 개최 여부를 알아야 한다라고 좀 적혀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됐는데 내가 이제 그 조례를 발의한 사람들과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 공유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혹시 그 내용을 들을 시간이 필요할까요?
네네네. 의원님께 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의회에서 조례 재개정 과정에서 사실은 공청회나 정책 간담회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저는 주로 우리 이제 지역에서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부분들은 함께 정책 간담회 했고요. 그거 관련해서 공청회 아마 이제 대표적인 게 장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지휘에 관한 조례. 근데 이제 워낙 그 뭐 여야의 이제 반발이 심해서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또 가장 큰 성과라고 했던 거는 주거복지 조례죠. 우리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분과에서 제안하고 한 2,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공청회까지 마치고 조례 만들고 되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는 공정무역 관련해서 우리 아이쿱 활동가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정무역 활동가들께서 오셔가지고 함께 논의하면서 만들었던 조례도 상당히 뜻이 깊고요. 저는 이제 이 정책 간담회나 공청회와 관련해서 사실은 의회에 좀 이거를 성과 지표나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번에 이제 이게 됐으니까 그 전까지는 아마 저도 이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YMCA에서 구정 모니터링 하면서 그때 당시 10년 전에는 회의 참석, 출석, 출결로 막 확인했던 것 같아요. 의원의 의정활동의 성실도를. 근데 지금은 뭐 조례 발의 건수라든가 구정 질문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앞서 이제 우리 관악구 활동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뭘 실행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뭔데라고 하는 피드백도 필요하고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사실은 요즘은 정보 공유가 많이 되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면 타 자치구의 조례들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벤치마킹 하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네트워크 차원에서 사실 조례를 재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데 그것이 얼마만큼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실천력 없는 법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처럼 조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자치구에서 조례가 너무 많이 남발돼요. 아무 의미 없는. 그리고 실행력도 없고 자치구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치구 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제 이것을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인과 대리인 제도에서 주인들이 한번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보냈는데 일꾼들이 일을 잘하는지 게으르지 않는지 그리고 뭔가 문제가 없지 않은데 관리 감독을 주인들이 안 하는데 일꾼이 뭐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평가들을 계속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가장 큰 부분이 지평부의 견제 감시하면 그러면 얼마만큼 했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뭐 어떤 시정 요구를 했는지 행정감수의 발언 건수 그 다음에 구정질문 그리고 이화에서의 조례 재개정의 입법활동이라고 한다면 조례 재개정을 얼마만치 했느냐라고 하는 양적 지표보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주민의 만족도나 주민 복리를 위해서 기여했는지 실행력, 정책력 그리고 사전의 준비 정도 어디 가서 베끼고 그냥 몇 개 문구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민들이 정말 욕구와 아래로부터의 어떤 욕구들을 반영을 했고 그와 관련한 어떤 정책적인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훨씬 더 양질의 평가가 되지 않느냐. 이제는 양보다는 질이고 사실은 양적인 어떤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인 평가,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그거와 관련한 피드백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지지 않는 시점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정 참여단하고도 저도 이제 계속 같이 함께 참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정보도 주고받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피드백하거든요. 각각이 하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의회에 보냈으면 열심히 잘하는지 내가 알토란 같이 키운 의원 하나가 의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앞으로 진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을에서도 같이 함께 활동했고 그다음에 구의정 참여단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정보가 약하잖아요. 의원이 정보 공개 청구하는 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라고. 그런데 하다못해 주민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행정이 제대로 피드백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같이 협력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예결산이라든가 결산검사 보고서를 통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걸 공개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야 시민력과 의회와의 관계가 조금 더 긴밀하게 논의가 되고 서로가 좀 준비된 의원들을 좀 발굴해내고 보내는 것, 일 잘하는 일꾼들을 만들게 하는 것도 주민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후에 이제 기초의회가 상당히 많은 권한들이 강화가 됐어요. 의회 사무국이 독립이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인사권과 이런 부분들이 발휘되고 그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나 견제 감시 활동들을 보좌해도 정책부장관도 생기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 부분 좀 능력 있고 그다음에 준비된 의원들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할 답변을 정순 의원님이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우리 감시 대상이기도 하지만 함께 조례를 만들고 조례 과정도 오늘 뭐 새로운 또 이야기도 들었는데 좀 더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치하고 서로 감시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구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까 뭐 친한 사이는 아닌데요. 좀 더 친해지다 보면 서로의 어떤 그런 힘든 거 접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주민 의견들도 저희가 또 따로 모아서 각 시민단체나 마을단체에서 모아서 조례에 또 발의하는데 역량을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그 곽충근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그 주민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우리 뭐 어떻게 보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 알리는 작업들이 거의 없지 않았나. 다양한 매체들이 있지만 오늘 이제 주민네거리 통해서 하고 있지만 뭐 그 양천구의 많은 그 뉴스 매체들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강구해야 된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유튜브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그 유현장 팀장님이 줌으로 나하고 말씀해 주셨던 이 내용들이 지금 소리가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생방송하고 있는 저희는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다 이제 현 팀장님이 이제 그 발제문의 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거를 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천구가 제가 이제 대신 요약을 약간 드리면 팀장님이 이제 보고서를 보시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시고 실제로 양천구가 이 성과지표와 마련된 계획서를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잘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이제 그 발제문에서 얘기했던 결과지표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에 대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행안부의 지침과 또 이제 예산과 결산이 실행되는 시기와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표 개발과 성과 관리에 관한 논의를 이게 지금 제도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이제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본 이제 주체로서도 이런 피드백이 이제 시작이구나. 토론, 이게 소통이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좀 굉장히 좀 기쁜 마음이 들었었고 그래서 좀 질문을 더 한 발짝 더 이제 밀어붙이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발제문에서도 그 보고서에서도 마지막으로 그래서 서로 노력하는 거 좋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고 그걸 잘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이들이 각자 떨어져서 만나지 말고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에 공론장 어떠냐 이제 저희가 제안한 거잖아요. 저희도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행정도 의회도 이게 주어진 세금과 권한과 이런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걸 성과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요걸 좀 같이 해보자. 아까 의원님께서는 행정과 의회가 더 긴밀하게 협치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데 여기에 주민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삼자가 만나는 어떤 공론회장을 성과지표 목표를 세우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저희가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에 대한 좀 답변을 좀 의원님과 또 팀장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안 될까요? 네. 먼저 팀장님 연결이 되나요? 네. 그 보고서에서도 좀 마지막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그 먼저 연결되는 동안 의원님 어떻게 저희 이 보고서를 쓴 사람들의 네. 저요. 네, 팀장님 네. 연결이 혹시 되면은 저의 이제 이런 제안, 네, 성과지표와 정책목표를 수립하는데 행정과 의회와 주민들의 공론장을
뭐 다는 아니더라도 한 부서만이라도 협치와 주민 참여가 많이 진행되는 과에, 국에, 아니면 부서에 그런 공론장은 어떨까,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네. 팀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의원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전 부서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론을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협치 분야나 그런 분야를 우선 시범적으로 공론장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과 예산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성과 예산에 대한 저희 직원들의 인식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 직원들도 성과 예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공론장은 뭐 그 서로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열어서 뭐 개최하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제가 제안과 질문을 드려볼 수 있었던 기회만으로 되게 좋은데, 하여튼 그거를 한번 만들어보는 2021년 어떨까 뭐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팀장님 정말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의원님은 또 이런 자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좋은데 오늘 자리가 뭐 저는 그 시작이 아닌가 싶고요. 출발이라고 보고,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는 아니 주민 참여 예산에서 주민들 열심히 참여하고 거기서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무슨 또 세상스럽게 행정에 하는 예산까지도 하느냐라고 하는 뭐 이렇게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 모든 예산서마다 주민 의견서를 첨부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존에 있는 시스템부터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투명하고 공개적일 때 거기에 문제는 없을 수 있거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시작을 이 출발점을 한다면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공개할 것, 그리고 2020년도 결산 보고서를 다 공개할 것,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뭐 의회와 구청의 이런 집행부 간의 여러 의견들을 주민들이 알아야지 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그것이 활발하게 공유되지 않아요. 그럼 주민들이 참여하거나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거든요. 사실은 저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부터, 그리고 주민들이 공유하는 것부터 거기서 참여의 어떤 시발점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이 자리로 인해서 이 자리부터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피드백되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저는 참여하신 주민분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론장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그 말씀이 잘 안 들렸을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모든 분야는 이제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구청에서는 얘기를 했고, 협치 쪽에서 먼저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범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또 교육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기존 시스템을 잘 운영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투명성을 강조한다면 주민분들의 신뢰성을 계속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내주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저는 30분에 종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그 의견은 이제 계속 오갔고, 저희 이 자리에서 꼭 나는 이 말은 꼭 해야겠다, 그래서 1분씩 시간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진영 이사님부터 1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발제를 시간보다 너무 많이 썼으니까 인사 짧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뭔가 시작은 참 의미 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구청에서 답변해 주시고, 의원님이 또 힘 있는 말씀으로 지지해 주셨는데, 이제 그 다음도 이 힘을 어떻게 이어나가고 이게 조금 더 그 다음 단계에 업그레이드 될 것인가는
양천 시민사회연대 회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리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지금 또 이렇게 토론회 자리에서 구청과 또 각충현 선생님과 의원님으로부터 또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2021년에 모니터링 보고에는 어떤 주제, 어떤 더 깊은 깊이를 가지고 만들어 나갈지 양천 시민사회연대 분들 보고 계시죠? 네, 저희의 몫이기도 합니다. 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정 참여단 활동한 지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이제 저는 미약하다고 표현했는데 우리 참여신 의원님이나 각종 선생님께서 높이 평가를 해주시는 거에서 상당히 감사하고 만족하고, 야, 이게 참 시작이지만 우리 양천구가 어느 구보다도 또 앞선 부분도 있겠구나, 이런 평가를 새기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의원님들과 구청 담당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들을 먼저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함께 하면은 더욱더 발전된 2021년도 그 이후에도 되지 않을까. 최대한 열심히 개인으로서 또 구정 참여단에서 활동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은 발언으로 시작해서 발언으로 끝난다고 하는데요. 발언력 없는 의원은 사실은 생명을 다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끊임없이 같이 피드백하고 같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 구의정 참여단 정말 보이지 않게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사실은 의정 모니터링 요원이 의회에 공식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형식화되는, 항상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의회에 오면서 느끼는 건 항상 귤이 탱자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도 마찬가지고, 행정으로 가면 왜 이렇게 될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제도로 가면, 제도권으로 가고 시스템으로 가면 그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 그러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건 현장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참여의 공간을 늘리고 열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하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의 생명력은 현장이고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정보의 투명성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투명한 공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이제 의원님이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면은, 양천구의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봤는데요. 2017년도에 저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의회 개방성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생중계를 하는데 본회의만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상임위까지 확대시켜 달라는 요청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회의 방청을 할 수 있는데, 본회의 방청은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임위 방청은 자치구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양천구의회가 회의 방청,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까지 주민들한테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확정된 예산이나 확정된 결산은 공개가 원칙이에요. 근데 예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확정되기 전에 의견을 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연말에 집행부에서 의회로 구청의 예산이 넘어갈 때 예산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 모니터링이든 아니면 구 행정에 대한 모니터링이든 이거는 어떤 변화 또는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그게 활동이 활성화되든 위축되든 간에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아주 처음 새롭게 시작한 건 아니시겠지만은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서 어떤 도약의 계기를 삼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계속 진행되었으면 하는 요청과 기대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시간 안 주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오늘 이런 온라인 토론회는 처음이라서 새로운 또 경험이었고요. 오늘 주제로 나온 성과 예산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고민하고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늦긴 했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력이 성장하고 저희가 권리를 찾아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양천시민사회연대, 구의정 참여단, 구의회, 그리고 관악공동행동 활동가님들, 그리고 양천구, 그리고 이 자리가 있게끔 해주신 그 양천구 시민협력 플랫폼과 이 영상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주민 내거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주민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이 보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